안녕하십니까. 보정근의 쏙쏙 경제 보정근입니다. 오늘은 라일락 향기가 그윽한 4월 10일의 주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온 경제기사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쉽게 경제기사를 해설해드리는 명품 시사해설 4월 10일 아침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당의 참패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 수석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독조에 대한 죗값이다. 오히려 한일에 비해서 덜 졌다. 이런 쓴소리를 했습니다. 상당히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정서에 많이 부합되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그 조국 사태나 LH 사태 등 불공정이 이어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 꼰대 여당, 꼰대 진보, 꼰대 좌파에 대한 배신에 실망했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청년 실업이 41만 명이나 되고 알바도 감으로써 취포 세대, 취업을 포기한 세대 자괴감이 너무 컸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면서 또 한 가지는 성추문으로 인한 선거인데 폐로남불이란 말이 있습니다. 페미니즘도 내로남불인가 하는 그런 분노가 폭발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문 책임론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계파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노웅래 의원은 친문 비대위원장이 무슨 말이냐, 국민을 바보로 보느냐. 박용진 의원도 새 인물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파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여당 초선 56명도 문파의 눈치 안 보겠다. 더 이상 눈치를 안 보겠다. 청와대 직격탄을 날렸는데 얼마나 눈치를 안 볼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한편 야당에서는 윤석열 입당을 두고 러버콜과 견제구가 서로 지금 현재 부딪히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밖에 있으면 불리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유승민 의원은 박근혜 30년 구형을 한 전 검찰총장이다. 하면서 윤석열 입당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또 안철수와의 합당, 홍준표의 복당 문제도 여전히 기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편 이제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시훈 시장은 우선 잠실 5단지와 압구정동, 여의도 시범부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할 그런 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오시훈 시장은 서울시의 공시가격을 제조사하겠다. 제멋대로 산정되어서 많은 세금 폭탄을 안기고 있는, 그것도 공정치 못하게 안기고 있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재조사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야당의 시장 8일 날 첫날부터 부총리가 부동산은 정부의 정책이다. 중앙정부 정책이다 하면서 대못을 받고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은 시의회 반발은 국민의 분노를 증폭하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그런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또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전월세 신고제를 고집했다. 임대차 3법의 완성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저께는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해서 부동산 정책은 중앙정부의 소관이다. 라고 제동을 건드려서 또 어제는 또 임대차 3법을 완성하겠다는 그런 계속적으로 딴지를 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건교부 장관도 아니고 이 시기에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소 의아하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개각을 정세균 총리의 사표에 의해서 개각이 거론되고 있는 속에서 계속 이런 발언이 나온다는 것을 본이든 본이 아니든 상당히 곱게 보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공당의 구청장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민의에 불복하면서 계속 부동산 목리를 부리는 것은 국민의 고통만 더 키울 뿐이다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방역 문제가 큰 문제인데요. 지금 이 방역 문제가 이게 백신 확보가 안 되면서 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는데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주에서 3주로 연장하면서 더욱더 강화시켰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하고 지금 룸살롱이나 단란중, 콜라텍 이런 데에 대해서는 유흥시설의 집합을 금지하는 좀 더 강력한 조치를 발동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서 식당도 문제가 더 심해지면은 9시로 영업 제한을 다시 돌아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하루 확진자가 700명대에 도달하면서 4차 대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확보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계속 거리두기, 이 영업 제한 이런 쪽만 계속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과 아프리카도 아스트라제네카와는 두기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접종을 재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하면서, 그러나 젊은 층의 혈전 위험이 계속 있기 때문에 접종해서 이득도 있지만 혈전 위험도 있기 때문에 상당한 딜레마에 직면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서울 삼성병원의 감염내과 연구팀이 에이즈 백신 접종한 의료진을 상대로 조사했더니 90.9%가 이상 반응을 겪었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은 트럼마켓식 한계로는 정부 방역에 한계가 있다 해서 지금 예컨대 일회용 진단 키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좀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신 수급이나 진단 키트 도입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현재 B2라고 그래가지고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지금 집값도 많이 오르고 일자리도 줄어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특히 젊은 층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패닉 바잉하는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소비가 줄어드는 한국 사회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특히 이제 동학개미가 증시에 많이 투자하다가 심지어는 거의 지금 현재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동학개미들이 증시에 몰리고 있고, 증시가 어느 정도 이제 코스피가 3,000포인트 정도까지 상한선에 도달하자 다시 해외에다 또 한 300만 명이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코인 쪽으로,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또 쏠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한국 사회가 상당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종의 투자의 열기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것이 대부분 전부 다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이번에 탈락하면은 사다리를 타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결정이동 사다리에서 탈락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패닉 바잉 상태다, 이런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당장 백신을 확보하지도 못하고 쇼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당장 사과부터 해야 된다. 지금 정부는 사과란 걸, 문정부의 특징은 사과라는 것을 전혀 모르는 정부죠. 반성과 성찰이라는 것을 그냥 가끔 합니다만은 거의 형식적인 쇼에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문제가 나서 피해 방역 자랑할 게 아니고 지금 백신을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100위권 밖으로 접종률이 밀리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제 미국발 법인세 개편인데 이것이 지금 큰 화두로 되고 있고, 근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인세 최저한을 정하자. 너무 법인세를 낮추는 경쟁으로 서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경쟁을 하지 말고 법인세를 하한선을 정하자는 것과, 두 번째로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생산하고 매출을 일으키는 나라에서 세금을 거두자.
그런 두 가지가 포인트인데요. 이렇게 되면 다국적 기업이 많이 있고 미국이나 여러 해외 기업들을 많이 가지고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기업이, 한국의 다국적 기업이 지금 현재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되면서 그 한국은 해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 있는데, 제가 기억으로 한 7만 개 정도가 나가 있거든요. 그렇게 나가 있는 기업들이 세금이 국내에서 거두지 못하게 되면서 국내 법인세 감소가 불보듯 뻔합니다. 지금 현재 재정은 계속 풀고 있는데 법인세마저 덜 들어오면 한국의 재정 상태에 굉장한 큰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과 정부가 모두 다 굉장히 곤혹스러운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데, 미국은 이걸 갖다가 G20 회의가 열리는 한 7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지을 그런 태세로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이 지금 계속 재정 지출을 확대를 하면서 미국도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가 늘어나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각 나라가 다 법인세를 같이 올리자, 낮추더라도 최저 한을 정하자는 것과, 그 다음에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이 매출이 일어나는 국가에서 세금을 더 거두자. 그렇게 되면 미국에는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세수가 증가하겠죠. 그런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서 큰 정부 정책,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법인세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 올리면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옐렌 재무장관을 중심으로 이런 안을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거의 G20 중에서 이미 벌써 독일과 프랑스, IMF 총재는 항상 미국에서 임명하기 때문에, 미국 사실상 그래서 IMF도 뭐 관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이 이런 제안서를 이미 140개국에 보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G20 정도가 아니고 이미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140개국에 이런 제안서를 보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매출의 일정 수준을 넘는 100여 개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과세를 할 그런 대세라고 합니다. 참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반도체 문제인데요. 마하5에 달하는 한국말로는 동풍이죠. 동풍 및 극초음속 미사일을 2019년에 공개한 데에서 작년에 대만 해협에다가 배치하면서 실제로는 이것이 거의 사정거리가 굉장히 2,500km까지 날아가면서 동아시아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게 마하5니까 시속 6,000, 대단합니다. 시속 6,120km로 날아간다고 합니다. 이런 마하5에 미사일을 배치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이 미사일을 움직이는 것이 슈퍼컴퓨터라고 합니다. 이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기술이 바로 미국 기업에서 건너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기술을 첨단 기술을 사용한 중국 슈퍼컴퓨터 7개 회사에 대해서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제재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중국의 무력 증강에 사용되는 것을 WMD라고 그래서 대량 살상 무기죠. 대량 살상 무기에 사용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반도체 문제가 지금 단순히 반도체 쇼티지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게 반도체가 국가 간의 안보 문제로, 왜냐하면 이런 무기들이 전부 다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국방 문제로 확산되면서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반도체 문제로 계속 확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중국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금 반도체 부품 대란으로 전기차가 지금 급브레이크를 걸리고 있고, 심지어 뭐 테슬라 등등도 지금 계속 난항 반도체 쇼티지 문제 봉착해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 GM이나 포드도
지금 그 조업 중단 상태에 들어갔다고. 한국은 뭐 현대차가 이미 조업 중단 상태에 들어갔고, 중국의 심지어는 그 샤오미까지 지금 덮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이 전방위적으로 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고는 월요일 날, 내일 모레 12일 날, 백악관에서 반도체 공급난에 관한 긴급 회의를 하는데, 한국의 삼성이 참석하도록 초청을 받아놓고 있어서 K반도체의 운명의 12일이 다가오고 있다. 뭐 거기서 이제 배터리 분쟁도 바이든의 LG와 SK의 배터리 분쟁도 바이든의 거부권 시한이 12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12일은 K반도체 배터리의 운명의 12일이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미국에서 미 상원의 초당적 중국 견제 발의법이 제안됐는데, 이 발의법이 됐는데, 이 법안 이름이 지금 법안이 이제 그 중국 견제법인데요. 중국을 견제하는 발의법이 제안되는 이 법안이 미 연방 상원 외교위원회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종합대책들을 담은 전략적 경쟁법 2021입니다. 전략적 경쟁법 2021을 제안했는데, 이 전략적 경쟁법 2021은 민주당 의원이 제안을 했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건데, 조 바이든 의원이. 지금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안이지만 공화당도 완벽한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전략적 경쟁법 2021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코드라든지 이런 거 디지털 교육 문제, 코드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또 정보 공유 문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국이 빠졌다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서 계속 한국은 코드에도 빠지지 않고 디지털 교육에도 합의에 체결되지도 않고, 뭐 정보 공유에서도 빠지고 하면서, 또 인프라 협력을 위한 브루닷 네트워크에서도 빠지면서 한국이 여기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점점 한국이 지금 이제는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그 핵심에 반도체가 있는데요. 그렇게 가는데 여기서 한국이 점점 빠지고 있는데, 그 이유를 미국에서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한국에서 화웨이에 스파이 칩을 내장하고 있는 화웨이 칩을 여전히 한국은 지금 쓰고 있다. 5G 통신망에 쓰고 있다는 거. 지금 한국은 LG U+가 화웨이 칩을 쓰고 있습니다. KT와 SKT, 한국은 이제 통신망 업체가 3개 있죠. KT, SKT, LG U+인데 KT와 SKT는 이미 화웨이를 장비를 안 쓰고 있고요. LG U+가 화웨이 장비를 쓰고 있다. 그것 때문에 한국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지난 90년대 거의 뭐 한 300여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뭐 정확한 통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알려지고 있는 지금 고난의 행군을 결심했다. 주민이 굶어 죽어도 핵포기를 하겠다. 핵포기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지금 문제가 그 2017년경부터 계속 미국 2017년에 북한이 ICBM을 대륙간 탄도탄을 실험을 하게 되면서 미국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에 들어가면서 2017년부터 북한이 계속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17, 18, 19, 20, 금년 21, 5년째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사실상 북한이 굉장한 고난의 행군에 이미 들어갔는데, 김정은은 앞으로도 계속 더 고난의 행군을 각오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핵포기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주민들이 굶어 죽어도 핵포기를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당분간 남북 대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그런 건데, 어제 셰프 비서대회 폐막식에서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런 뜻인데, 당분간 그런 반면에 미국에서는 계속 북한의 북한 비핵화를 얘기하면서 북한 비핵화는 CB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바이든 행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엊그제 열린 그 회의에서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엊그제 앞으로 시간이 남아 있으며 북한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북한이 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동경올림픽과 내년 2월에 열리는 북경 그 동계올림픽을 이제 해서 같이 이렇게 좀 한 남북 대화 또는 미북 대화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거기서 이제 그런 기회를 지금 계속 만들려고 노력해 봤는데 그것이 북한이 동계올림픽도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동계올림픽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이제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북한을 참가를 설득하겠다는 그런 취지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 회의 직후에 청와대는 동계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으로 치러지도록 외교적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북한의 강경한 동계올림픽도 참여하지 않고 고난의 행군으로 가겠다고 하는 북한의 확고한 의지에 대해서 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서 과연 문정부 이런 태도가 제정신인가 하는 그런 비판 기사가 실렸습니다.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문 대통령은 동계올림픽은 한일 간, 남북 간, 북일 간, 북미 대화 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런 남과 북, 미국 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문화일보 사설에서는 매달리는 정도가 아니고 대북 굴종 차원을 넘어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이성이나마 있는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강한 비판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태도, 고난의 행군을 감내하면서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동계올림픽도 안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북한에 매달리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수사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했는데 국정상황실장인 이진석 실장만 기소를 하고 임종석, 조국, 이광철은 불기소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수사가 그야말로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선거 공작에 대해서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는 15일에 미국에서는 대북 전단법 청문회를 한다고 합니다. 대북 전단법 청문회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이제 한국이 미국에서 북한 정도가 아니고 한국의 문정부의 인권 문제를 정조준해서 청문을 한다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안타깝다고 간여할 수 없는데요. 이 문정권을 청문해야 한다. 미국에서 대북 전단법 청문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한국이 도대체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많은 전문가들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또 한 가지가 5.18 강주, 4.3 제주, 세월호 등은 안산에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만든다고 합니다. 정말 듣도 못한 국립 트라우마 센터를 만드는데 천안함 생존병사에 대해서는 조롱과 욕설 아직까지도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는 정부의 공식적인 그 인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글이 실렸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반가운 뉴스는 국산 1호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가 어제 공개됐는데요. 미국의 F-16보다 강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120대를 2032년까지 한국에 배치해서 한국 영공을 수호하겠다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해서 지금 여기에는 1000개의 눈을 장착한 차세대 주력기인데 120km밖에 적기도 잡는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산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잠수함도 건조하고 자동차, 반도체에 이어서 전투기까지 개발했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 산업의 그 수준이 이렇게
그야말로 가일층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항공산업에도 우리가 진출했다 하는 근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어제는 약간 하락했습니다. 0.36% 하락해서 3,131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반면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좀 많이 나스닥이 0.51% 올라가고 미국은 다우도 올라갔네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지연되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2%가 지금 한 5, 6% 정도인데요. 2%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지속이 될 때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통화정책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고 다시 또 우리 코스닥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코스닥이 올라가면서 어느새 천스닥이라고 해서 코스닥 지수가 1000까지 989를 기록하면서 천스닥을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3000, 그 다음에 코스닥 1000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것은 미국 금리 인상이 지연되면서 다시 기술주가 좀 반등하고 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액면 거래를 이번 15일 날 액면 분할을 하는 카카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55만 원이 11만으로 5분의 1로 이제 액면 분할이 되는데 지금 올라가서 이것이 68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는가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코스피 3000 되면서 사실은 3000이 이상 올라간다는 굉장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의 그 코스피의 좀 긴 궤적을 보면은 대체로 한 4, 500 정도에서 1000까지, 400이 거의 지속이 되다가 1000까지 올라간 것이 1986년에 첫 경상수 흑자가 이루어지면서 올라갔고 이것이 또한 거의 한 15년 정도 지속이 되다가 1990년대 중반에 가서 간접 투자 붐이 불면서 펀드 투자 붐이 불면서 2,000원 올라갔고요. 2,000원 올라가 간접 투자 붐과 그다음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이 미국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그렇게 되었고요. 그것이 다시 2000에 그리고 한 10여 년 넘게 2000대를 지속을 하다가 3000대로 올라간 것이 작년에 미국의 양적 완화와 동학개미의 그 투자에 힘입어서 3000원 올라갔는데 그래 그 정도로 처음에 1000까지 올라간 것도 1986년에 우리나라 첫 경상수 흑자 그 다음에 1980년대 중반에 2000까지 올라간 것도 간접 투자 부분과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올라간 것도 간접 투자 부분과 그 당시에 미국의 글로벌 금융위에 따른 그 양적 완화 정책, 대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의 힘. 이번에 3,000원으로 올라간 것도 작년 3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양적 완화 정책과 제로금리 정책. 게다가 우리의 동학 개미들이 몰려서 투자하는 패닉 바잉을 하는 그런 것에 힘입어서 3,000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이 3,000에서 더 올라가려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그런 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동학개미들이 계속 몰려가지고 약 30조가 물렸다. 이런 분석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이 동학개미들이 무작정 지금 막 그야말로 집을 살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서 투자가 몰리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자꾸 이제 국민연금 보고 투자를 더 해달라고 앞에 지금 그림에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사장을 즉각 사퇴하라. 동학개미가 뭐 살린 주식을 국민연금이 팔아먹네 어쩌고저쩌고 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저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막 투자해 놓고 나서 국민연금은 무엇보다도 주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서 최대의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비중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계속 이런 상황이 제기되면서 할 수 없이 어제 국민연금의 대략 주식 보유 한도를 국내 주식 보유 한도를 8조 원 정도 늘리면서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매도해왔던 행진이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역시 비판이 지금 튀어주고 있습니다. 독립성, 전문성이 침해되고 있다. 지금 심지어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위원회는 장관도
국민연금 이사장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것이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실 국민기금운용위원회의 그 멤버 구성을 보면 거의 독립성이 뭐 과연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친정부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벌써 이제 사설에서 노후에 국민연금을 맡길 수 있겠나? 노후 자금을 이런 국민연금에 맡길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이 2040년경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0년경에 정기금 고갈이 된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국민연금이 이렇게 휘둘려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에 또 비트코인 쪽에서 보면 비트코인이 어제 약간 떨어졌습니다. 어제 이제 7,890만 원까지 가다가 7,529만 원, 25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더리움도 어제 약간 떨어졌어요. 0.48% 떨어져서 2,675만 원. 지금 아침에 제가 체크한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외국과 어느 정도 궤를 갖춰야 되는데 증시에 많이 몰렸던 그 2030 세대들이 증시가 코스피 3,000선에서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자 다시 그 돈들을 빼가지고 전부 또 코인 쪽으로 몰리면서 김치 프리미엄 외국보다도 더 한 10% 이상 넘는 정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락이 어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 위험이 지적이 되면서 반락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전체로 해외에서 보면 해외에서는 지금 거의 외국에서는 비트코인이 58,553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2,079달러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다소 지금 이게 등락을 보이고 있는 지금 미국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횡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2030이 코인홀릭이라고 그래서 아까 주식에서 이제 갔다가 다시 코인 쪽으로 몰리면서 지금 거의 2,000 181만 명이 지금 이 주식에 주식에 181만 명이 2030이 30대 이하가 1만 명이 1인당 2,800만 원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암호화폐 쪽에 거의 30대 암호화폐 쪽에 지금 이게 암호화폐 앱 사용자가 월 앱 사용자가 300만 명, 312만 명까지 도달했어요. 작년 10월만 하더라도 107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증가해서 3배 증가했거든요. 312만 명의 앱 사용자가 월 앱 사용자가 이렇게 312만 명인데 이 중에서 61.5%가 30대 이하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40대까지 조사해 보니까 40대까지는 80%예요. 그러니까 2030, 40 중심으로 지금 주식에 갔다가 다시 암호화폐, 코인 쪽으로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약간 좀 외국에 비해서 과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상당히 주가 투자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러면서 보는 것처럼 외국과 시세를 비교를 했는데 뭐 단순히 이렇게 비교하기는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환전 비용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이 외국에 비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더구나 이번에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거를 유혹하는 그 한마디로 다단계 사기들이 또 많이 성행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무슨 그 자산 시장에서 좋은 상황,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언제나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의 돈을 유혹해서 예를 들면 뭐 25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만들어 드리겠다. 이런 뭐 노년층에 잘 모르는 노년층에 싼짓돈을 들어가는 가짜 암호화폐 다단계 사기가 많다. 지금 암호화폐는 사실상 이게 웬만한 사람은 전문가들은 조금만 공부하면 만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을 만들면서 그 소스 코드를 다 공개를 했거든요. 그걸 조금씩만 변형하면 다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는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느냐, 둘째는 시장에 수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시장에 수요도 없는데 이거 사면은 돈이 많이 벌린다 이렇게 해서 유혹해 하는 경우에 대개 노인들은 많이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경우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항상 그래도 거래가 활발하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체크하면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지금 그래서 거래소들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래소들도 뭐 업비트나 비선 같은 큰 거래소에서 또 상장을 해 주겠다 해서 직원을 사칭해서 이제 코인은 만드는데 그 코인이 별로 앞으로 수요가 없을 것 같으면 상장을 또 안 해 주겠죠. 그런데 상장을 해 주겠다고 또 코인 만든 사람한테도 또 돈을 또 갈취해 가는 이런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코인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코인 투자를 유혹하는 다단계 사기, 또 코인을 만드는 사람한테는 거래소에 괜찮은 거래소 상장을 해 주겠다는 그런 사기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세계적으로는 지금 법인세 인상 문제, 법인세를 같이 올리자. 미국만 올리면 미국이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미국에서 법인세를 같이 올리자. 그런데 또 법인세를 누가 거두느냐, 어느 나라에서 거두느냐, 법인세 징수는 그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거두자. 이런 얘기들이 거의 지금 이제 그 공감을 얻어가면서 다국적 기업이 많은 한국이 타격을 받을 기업들도 그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가 덜 거치는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 상당한 타격이 좀 예상돼서 지금 비상이 걸린 상태고, 이 반도체 문제는 지금 경제 문제 정도가 아니고 안보 문제와 연결되면서 미국 중심으로 반도체 동맹이 지금 결성되고, 심지어는 과거에는 GBC라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밸류체인이 됐었는데 다국적 기업들 지금은 이제 얼라이드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동맹 가치 사슬이라고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이런 그 핵심 물자는 동맹국들끼리 거래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완전히 세계가 양분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화보다는 지역 중심으로 블록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한국처럼 중국의 눈치를 보고 있는 한국은 미국의 그런 블록에도 지금 상당히 소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정치도 복잡하지만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요. 반면에 그런 글로벌 법인세 문제,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경제와 안보가 결합된 블록화 진행 추세,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주말 아침 시사 해설을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